시모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7일 부산 금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5월 초에 제가 첫 주에 또 인사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주가 5월 또 월말 경마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좀 빨리 가는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제가 성적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지난주 제가 금요경마 현장에서 정말 많이 적중했습니다. 금토일날 17개 경주 적중에 일요일날도 999배당 좀 놓친 게 좀 아쉬운 경주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를 좀 잘했고요. 지난주에 부산 경마는 1, 2, 3, 4, 5경주, 7경주까지 적중을 했습니다. 역시 이번 주 역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고, 붙어볼 만한 레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신있게 함께 한번 소통하면서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모경마TV 총 177분께서 구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제가 고개 숙여서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신다는 건 뭐냐면 저에 따른 또 책임감도 늘어나고요. 제가 이 연구한 부분에 있어서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데에서는 정말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177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부경경마 제가 준비된 승부처입니다. 오늘 5경주와 8경주를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8경주가 오늘 금요경마에서 한번 승부를 한번 보겠다, 정말 자신있게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A급 승부로 준비됐고요. 오늘 준비된 승부처는 3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1경주는 믿고 갈 수 있는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반면에 이제 2위권이 좀 혼전으로 보여지는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주목할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내측에 있는 4번 투투코인입니다. 투투코인. 2조 마방이 글쎄요, 상금이 이렇게 많은 마방은 아니죠. 근데 다실바기 수가 기승했을 때 상당히 승부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만큼 믿고 기승시키는 그런 이번 경주의 투투코인이 되어 있고, 최근에 투투코인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스타트도 많이 좋아졌고요. 여기에 뒷심도 많이 보강이 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국산마 6등급 편성에서는 충분히 자력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데뷔전이면 이제 6점 만에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는데 상당히 좋네요. 상대 마필 자체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7천만원이 좀 고가의 마필이죠.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편성도 약하고요. 일단은 4번 마필을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1경주를 좀 승부로 좀 염두에 뒀던 경주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축은 있고요. 2위권에서 노림수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현재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은 11번 샤카, 10번 슈퍼크랙, 12번 판타지 잼프, 1번 스페셜 윈드, 7번 프리티참. 자, 이 중에서 일단은 11번과 12번을 주목을 합니다. 1위의 마필. 11번 샤카 같은 경우는 현재 36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더욱더 강해졌고요. 더욱더 탄탄해졌습니다. 완성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편성에서 김태형 기수의 감량 2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거는 분명히 기대치는 있습니다.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와 능력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요. 초반에 스타트 강점 있는 마필입니다. 전개도 좋고요.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바로 12번입니다. 판타스틱 챔프라는 마필. 제가 선입견 없이 이번 주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주초에 매주 이제 신마 분석을 해서 올리겠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 판타스틱 챔프를 평가를 내렸었고요. 웬만한 편성만 맞는다라면은 해볼 만하다. 그만큼 신의 마필이긴 합니다만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초반에 스타트가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게다가 데뷔 전에 최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불리한 여건은 충분한데 상대 마필이 4번 마필을 제약으로 뚜렷하게 강한 마필이 없습니다. 판타스틱 챔프의 그런 뒷심의 완성도를 감안해 본다면, 게다가 1200m의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이거는 종반의 승부가 됩니다. 그래서 주목할 마필로 바로 12번 판타스틱 챔프, 이 마필 여러분들 필히 체킹을 부탁드립니다. 12번 마필.
상대적으로 이제 10번 슈퍼크랙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잘 띄워줬는데 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딱 전개를 예측했을 때 이렇게 전개를 그려야 됩니다. 선행은 어떤 마필, 바로 뒤에 어떤 마필이 붙고 그러면 이제 선행형 마필이 버티면 따라붙는 마필의 뒷심의 경쟁력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슈퍼크랙이라는 마필이 따라와서 외곽에서 종반의 상대를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뒷심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이 마필 오히려 이제 1번 게이트 2.1, 1번 스페셜 윈드라든가 7번 프리티참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고요. 일단 1경기의 누림수는 강축이 있죠. 배당이 많지는 않습니다. 임팩트 있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럼 주목할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이 뒤의 마필 12번 판타스틱 챔프, 11번 샤카, 4번 축에 열둘 열하나, 4번 축에 12번 11번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현재 4번 큐트가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죠. 데뷔전에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고 1분 15초 이랬다는 기록. 생각보다는 주행심사 때 이 마필이 그다지 빠른 초반의 마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뒷심에서 좀 더 믿음이 갔던 마필이었는데 막상 데뷔전을 딱 지켜보니까는 스타트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뒷심도 역시 제 기대만큼 걸음이 나아졌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리가 1400입니다. 큐트가이라는 마필이 기본적인 체형은 상당히 크죠. 530km대로 알고 있는데 체형이 크지만은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마체가 크더라도 뭐 중장거리 다 잘 뛰는 건 아니죠. 적정거리가 있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1400m 레이스에서 게다가 12조 만에 나오는 공백기까지 감안해 본다면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는 마필인데 관건은 이 마필을 이길 수 있는 상대 마필이 없습니다. 또한 이 마필보다 빠르게 나설 수 있는 마필도 없습니다. 그러면 단독 선행에 상대 약하고 거리 부담과 공백기는 있지만은 이 여건에서는 그래도 4번 큐트가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편소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4번 큐트가이를 이번 경주 강하게 주목을 하겠습니다. 뭐 충분로서의 메리트는 충분하고요. 정말 2위권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나름대로 이유를 붙이자면은 모든 마필들이 이유가 됩니다. 가능성은 있죠. 다만 이제 확신을 심어드리기엔 조금은 미흡해 보이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그럼 이런 경주는 좀 특장점이 있어야 됩니다. 1400을 소화할 수 있는 뒷심에 한 발이 있거나 아니면은 초반에 빠르게 나서면서 편하게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거나 뭐 이런 특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주목할 복병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1번 원도골이라는 마필입니다. 물론 경마에서 가장 피해야 될 마필이 초반에 늑발하는 마필. 이거는 뭐 어마무시합니다. 초반에 늑발을 해버리면 초반에 페이스 한 배가 쉽지 않고요. 상대를 따라가기 급급하다 보니까 페이스 한 배가 쉽지 않겠고 결국에는 종반에 장점도 발휘가 안 되면서 퍼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원도골이 그렇습니다. 다만 이 마필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주행심사 때의 모습이라든가 추진시 반응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힘이 마필이 안 차 있으면 암만 채찍을 가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보이는 거죠.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찍 반응을 못 보이는데 원도골은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이 마필은 뒷심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요. 데뷔전도 아무래도 이제 마바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1400m 레이스에 출전했는데 역시 뭐 초반에 늑발을 하면서 게다가 또 불량주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레이스감 자체가 좀 빠를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힘 한 번 못 쓰고 그대로 무너졌는데 저는 이번 경주가 일단은 두 번째 경주입니다. 분명히 직전 대회에서는 나은 걸음 기대해볼 수 있겠고 게다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딱 출발 연습을 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상대성입니다. 상대 마필이 약하기 때문에 원도골의 추임력이라면 게다가 거리가 1400m 레이스라면은 또한 데뷔전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경주라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 라는 판단이 저는 듭니다. 1번을 주목하겠습니다. 원동골. 이외의 맛빌들은 이제 1401분 29초대 그래도 기록을 가지고 있는 5번 최강무지개, 여기 6번 나르켓, 2번 배달의 감옥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강축이 있습니다. 1경주와 마찬가지로 4번 큐트가이라는 믿음의 충마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막권이 중요하겠죠. 저에 따른 노림수는 1번 원동골, 아마도 복승식 3복 3쌍에 이마필이 들어감으로써 상당히 원활한 배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심에는 1번 원동골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마필은 5번 최강 무지개가 역시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여기 6번 나르켓과 2번 배달의 감옥 순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자신있게 예고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경주. 정관운전입니다. 얼핏 인기 순위를 보면은 5번, 9번, 5번 은송여고, 9번 맨 오브 더 스타, 2번 킹비드, 6번 베스트 윈드로 압축이 되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정말 제가 보는 관심은 이번 경주는 소위 말해서 안 되는 맛 필요 없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의 능력차가 인기 순위대로 압축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대혼전 경주로 보여주고요. 제가 전개도 여러 번 돌려봤고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지만 상당히 혼전입니다. 혼전일 수밖에 없고요. 자, 제가 이번 경주에 노리는 마필, 그러면 이 혼전 경주에, 이 어려운 경주에 왜 제가 승부로 예고를 드렸냐면,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의 성적 대비해서는 기록이 좀 좋았던 마필이 있습니다. 경마는 순위 경쟁이죠. 기록 경쟁 아닙니다. 다만 기록은 능력평가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이 최근에 상대가 좀 강해서 아쉬움을 남겼을 뿐이지 기록이 좋았다는 것은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 되겠고, 딱 두 가지, 전개와 부담 중행이 너무 좋습니다. 전 이번 경주가 기회로 보여지고요. 인기 마필이 강력한 인기마가 아닙니다. 강력한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 편성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레이스로 보여지고, 전개 이점과 부담 중의 이점이 가미가 된다면 이 3경주는 제가 볼 때는 승부가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오늘 준비된 금요경마의 첫 번째 승부, 지난주에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승부는 제 3경주의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출전 두수가 좀 조촐하긴 합니다만 역시 월말 경마답게 정말 쟁쟁한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일단 2위의 마필을 주목을 합니다. 3번 하바나 제인, 2번 탐나하늘, 4번 뜨거운 만남. 이 3대의 마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3번 하바나 제인 같은 경우에는 5세 안말입니다. 무려 20번의 경주 경험이 있고요. 1승에 준우승 3회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의 성적만 놓고 보면 이마필이 상대로 압도할 수 있겠냐라고 고민할 수 있겠지만, 최근의 경주력이 정말 좋습니다. 꾸준합니다. 이 꾸준함이라는 거 뭐냐면은 마바에서 꾸준하게 승부를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편성 자체가 지난 3월달에 승급전도 편성이 강했습니다. 준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월달의 편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준우승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 마찬가지로 강편성에서 이마필이 큰 격차 없이 4등을 했는데,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믿고 가셔도 될 정도의 그런 마필이 3번 하바나 제인을 추천드릴 수 있고요. 4번 뜨거운 만남은 역시 지난 3월달부터 건업의 변화를 서서히 보여주고 있죠. 뒷심의 경쟁력이 좋은 마필이고 선입과 추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1200m 레이스에 가장 적합한 마필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3번, 4번이 현장에서 많이 팔릴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본 관점에서 2위의 마필을 인정합니다. 2위의 마필. 제가 서두에 이제 2번 탐나하늘이라는 7세의 마필, 노장 안말이죠. 이 마필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주목할 마필이 현재 6번 하만 봉화산이 인기 마필입니다. 6번 마필이 인기 마필이죠. 최근에 경주여행도 좋고 기록도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에 1400m 레이스를 1분 24초대에 끊었던 마필인데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하만 봉화산은 8조에 나옵니다. 이 마필이 최근에 계속 정상적인 주기에서 나왔었죠. 1월달, 2월달, 3월 초, 4월 초에 출전했는데 5월 말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좀 많이 딜레이가 됐죠. 또한 직전에 1400을 1분 28초대에 뛰었을 때 기수가 김혜성 기수가 정말 호흡이 좋았었는데 이번에 김원수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교체된 기수가 승부 기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원수 기수는 11조 마방에 11번 기수에서 단 한 번에 입상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면 김혜성 기수가 부상이냐?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경주의 2번 탐나하늘 쪽에 기승을 합니다. 그러면 왜 탐나하늘에 기승을 할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마필이 나이는 7세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직전 경주에 변화를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에. 그래서 2주 만에 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전하고 있고요. 게다가 안장은 김혜성 기수의 안장 교체. 주목한 복병 마필입니다. 인기는 6번 마필이 모으겠지만 타켓은 2번입니다. 2번 탐나하늘을 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외 마필들은 이제 뭐 8번 백구라든가 6번 하만봉화산인데 저는 3대 마필로 앞쪽 여러분께 시켜드릴 수 있겠네요. 자, 4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3번 하바나 제인을 일단은 강하게 믿고요. 여기에 4번 뜨거운 만남, 2번 탐나하늘, 3 북쪽 공략도 충분히 환수가 됩니다. 왜? 2번이 배당의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4경주는 3번 하바나 제인, 4번 뜨거운 만남, 2번 탐나 하늘까지 이 3대의 마필 함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가 되고요. A급입니다. A급 승부경주. 5경주가 A급 승부처인데 제가 아까 앞선에 약간의 맛보기를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전개 예측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행은 어떤 마필, 바로 뒤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은 이 마필이다. 이미 뭐 초반에 타임이 다 나와 있고 마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려지는 전개입니다. 그게 전문가죠. 선행, 선입, 바로 뒤에 붙을 수 있는 추입형 마필. 그럼 여기서 이제 선행형 마필이 선행을 나서서 버틸 수 있겠느냐? 버티면 축이죠. 만약에 못 버티면 바로 뒤에 있는 선입권의 마필들이 어떤 전개 속에 최적의 전개, 모래를 맞는지 아니면 외곽을 크게 도는지 이런 전개를 그리면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힘이 있으면 믿어야 되겠죠. 못 믿겠다. 그러면 추입형 마필입니다. 그냥 추입형 마필도 그냥 노리는 게 아니라 내측 최적의 추입이 그려지는지 아니면 외곽 계속 돌다가 중반에 퍼질 추입이 그런 그려지는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되는 게 전개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마필 컨디션하고 현장에서 어우러지면서 결과가 도출이 되는데 이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5경주는 일단은 제가 오늘 A급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는 바로 6번 아티스갈이라는 마필을 먼저 필두로 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아티스갈은 여러분께 제가 그동안에 넣었다 뺐다 했던 마필입니다. 어떻게? 순발력은 정말 빠르죠. 다만 뒷심이 너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에는 제가 이 마필이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상대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스타트 능력과 부족했던 뒷심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편성이었다. 라는 저는 그런 전개에 예측을 했었고요. 결과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선행입니다. 1200m 레이스. 중요한 거는 직전 대비 승급전이고요. 상대는 정말 월등히 강해졌죠. 직전 경주는 6등급에서도 너무너무 약한 성에 선행형 마필이 정말 유리한 불량주류였습니다. 최적의 여건이었죠.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마필이 뭐 인기 마필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 아니라 선행을 나설 수 있는데 이 마필이 무너지는 그림이다. 그래서 바로 뒤에 붙을 수 있는 선입형 마필 중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마필을 찾는다면 무조건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전개를 여러 번 그려봤고요. 그에 따른 정답을 도출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5경주를 여러분께 제가 자신있게 A급으로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부를 보겠습니다. 중반부의 최고의 메인은 제5경주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 준비하겠습니다. 5경주 A급 승부처입니다. 제6경주입니다. 국산만 4등급 1200m 레이스 총 8뒤의 마필 상승세의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장점 있는 마필도 많이 있고요. 일단은 선행 마필의 강점, 추입형 마필의 강점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강축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 바로 이 4번 함양산삼입니다. 이 마필이 19조 수속의 마필이고요. 상승세 뚜렷했죠. 지난 3월달에 정말 폭발적인 임팩트였습니다. 데뷔전에서 11마 신차의 우승이었고요.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월달에 5등급 승급한 다음에 승급전이 또 편성이 만만치 않았는데 아주 월등한 기량을 우선했던 마필. 5등급 수준의 정상적인 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로라는 거는 젖어있지 않는 주로, 포와 다습 불량 주로가 아니었는데 1300을 1분 20초 4의 기록으로 이 마필이 주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상당히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직전경주 이 마필이 부진했습니다. 승급전에 따른 여파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는 1200m 레이스입니다. 거리가 대폭 많이 줄어들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4번 마필의 의심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월등하고 상대 마필과 견뎌봤을 때 무조건 한 사이즈 위의 마필, 거리보다 높다라면은 4번 함양은 산삼을 일단은 믿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2위권인데 현재 6번 미라클선, 7번 BK유문 여러 뒤의 마필이 팔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가장 강력하게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2번 비스틀리라는 마필입니다. 비스틀리. 이 마필이 현재 51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백기가 좀 길고 오랜만에 출연하고 있는 마필. 제가 지난주에 1호 경마에 예를 들어서 서울 9경주에 제가 이 경주를 1, 2, 3등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데 그때 저에 따른 추천 마필이 최외곽 게이트에 공백기가 있었던 김태희 기수가 기승한 옐로우 캣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천장에 설명을 드렸냐면 이 마필은 낙마만 안 하면 된다. 외곽 게이트, 외곽 돌아도 좋다. 경합 상관없다. 50에 따른 부담 중량이 너무너무 좋았었고 중요한 거는 능력이 워낙 월등했기 때문에 외곽을 편하게 돌아도 종반에는 분명히 딸 거다 라고 확신이 있었고요. 그 마필을 제가 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저에 따른 한방 또는 3상까지 적중의 기쁨을 안겨줬던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백기 중요하죠. 실전 감각 중요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예전에는 거세를 하면 다음 경주는 안 본다. 거세하고 난 마필은 적응이 필요하다. 공백기 실전 감각의 리스크가 있다. 물론 리스크는 있죠. 다만 최근에는 과학적으로 마필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이게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이미 훈련을 통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능력만 되면 됩니다. 과연 이 마필이 주행심사 때 컨디션이 얼마나 올라왔느냐. 복귀를 하면은 주행심사를 치러야 되겠죠. 그 걸음을 두고 판단하면 되는 그런 최근의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비스틀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능력이 있는 마필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또는 이제 공백기가 좀 많이 길긴 합니다만 주행심사 자체가 워낙 좋았었고요. 상대는 압도할 정도의 그런 탄력감이었었고 또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다실바 기수의 기승에 감량까지 현재 51을 짊어져 놨는데 이 여건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공백은 의미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주목할 마필이 바로 2번 비스틀리를 접수해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톰트윈도 만만치 않게 좋고요. 서강주 기수가 이제 예전부터 기승을 했던 마필이고 주행심사 때도 치렀는데 이 마필은 또 이런 게 있네요.
서광주 교수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2번 비스틀리와 1번 스톰트윈 다 주행 심사 때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1번 마필 쪽에 선택을 한 점도 저는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스톰트윈도 이번 경기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고요. 연습 중이었습니다. 이 마필은 공백이 아닙니다. 연습 중이었습니다. 연습 중. 이외 마필들은 이제 3번 상승보이라든가 6번 미라클 선으로 저로서는 압축이 되는데 어차피 4번이라는 강력한 축이 있기 때문에 압축해 본다면 저희 누림수의 마필은 2뒤의 마필입니다. 바로 2번 비스틀리, 1번 스톰트윈. 자, 이번 경주 4번 축에 2번, 1번, 4번 축에 2번, 1번을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의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세 번째 승부처고 출전두수 8두. 상당히 능력 있는 마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딱 분석해 봤을 때 이거는 전개가 정말 중요한데 상대 전적을 항상 봐야 됩니다. 상대 전적을 보면 누가 우위고 누가 아래고 확실하게 우열이 가려집니다. 그 마필들 간의 능력차가 확실히 드러나고요. 자, 이번 경주는 능력평가도 정말 중요하지만 1200m 레이스에 과연 선두권에서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중반에 올라오는 마필이 기회를 잡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를 승부로 예고를 드렸던 이유가 확실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 전개를 그려봤을 때 이 마필은 이 여건에서 또 8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개상의 변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런 전개가 그려지는데 이 전개라면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우위를 점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전개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고요. 재현된다면 또 한 번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강력한 인기 마필이 아니라는 점도 저는 그에 따른 메리트를 분명히 느끼고 있고요. 따라서 7경주는 환수가 보장이 된 승부로 제가 한번 승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필은 적지만은 배당의 메리트는 좋다. 전개를 그려봤을 때 충분히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물론 이제 앞선에 1, 2, 3, 4, 5, 6경주에 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더 현장에서 제가 한번 확실히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경경마에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는 제7경주 여러분께 강력하게 현장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A급 메인 승부처 되고요. 오늘 5경주와 8경주를 한번 승부를 봅니다. 물론 이제 3, 5, 7, 8경주가 승부처인데 특히 자신있게 볼 수 있는 경주 5경주, 8경주입니다. 별정 비용 방식입니다. 제가 누차를 함께 설명드렸죠. 이 핸디캡, 별정 A, 별정 B형 이 형식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별정 B형은 뭐냐면 레이팅 구간별로 해가지고 부담량이 주어집니다. 이게 정말 웃긴 게 레이팅 1차이에 부담 중량 1kg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레이팅 2 단위로 해가지고 끊어서 이제 부담량이 책정이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능력 차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 부담 중량 차이는 대폭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눈에 띄는 마필이 예를 들어서 이제 5번 말리부별이라든가 이게 7번 콰트로맥스 그래서 고개를 약간 좀 갸웃거리게 만드는 좀 결과가 있죠. 직전에 4월 29일 날 그때 별정 A형이었습니다. 별정 A형이라는 거는 성 연령별로 해가지고 이제 부담이 주어지는데 그때 역전 명수가 준우승이었죠. 56kg였습니다. 당연하게 별정 A형이기 때문에 또는 다 순말 거세마였기 때문에 콰트로맥스 말리부별도 동일하게 56을 짊어지고 뛰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역전 명수가 준우승을 했고요. 말리부별이 5등, 콰트로맥스가 4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정 B형으로 오다 보니까 레이팅이 조금은 더 높은 말리부별이 58, 콰트로맥스가 58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반면에 역전 명수는 56을 짊어지고 나왔죠.
딱 답이 나오는 레이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일단은 여러분께 예를 들었던 그런 레이스였고 마필이었었고 주목할 마필은 딱 3개의 마필. 부담 중에 유불리가 확실합니다. 불리할 마필, 유리한 마필, 부담 중에 이점이 유리한 마필 중에 능력 있는 마필 딱 3구를 노리겠습니다. 강력하게.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A급은 제 8경주에 정말 자신있게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경마의 마지막 승부처는 제 8경주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경마 마치겠고요. 오늘 월말 경마인데 출전 두수가 많지 않은 경주가 많습니다. 팔두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가 많습니다만 다 혼전입니다. 해보만 하고요. 이런 날은 정말 자신있게 정말 확률적으로 정말 자신있게 들어간다면 충분히 환수와 다적 중에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루로 보여지고요. 저는 오늘도 역시 자신있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최고의 한번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177번 저를 시공 경마방송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 분들이 시간을 내면서 저와 소통한다 또는 이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내면서 제 방송을 시청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감사하고 뿌듯하고 책임감과 뭐랄까 항상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최근에 성적이 좋았던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 외에도 또 새롭게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매주 정말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모은 경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토요일 경마, 1호 경마 역시 이번 주에 월말 경마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융경마 여러분들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